자, 필수 예제 9번 보죠.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려고 한다. 꺼낸 공이 홀수가 적힌 공일 때 그것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그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 자, 홀수인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를 구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 홀수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소수이기도 한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 공식에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 요거를 이미 일어난 확률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PA, 즉 홀수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1부터 20까지 중에선 짝수가 10개 있고 홀수가 10개 있어요. 그러니까 20개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것이 홀수가 되려면 그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죠? 짝수도 2분의 1, 홀수도 2분의 1. PA가 2분의 1인 거죠. 그럼 P, B 캡 A,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 홀수이면서 소수는 뭐냐? 자, 1부터 20까지의 소수는요. 소수가 뭔지는 알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에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게 총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뭡니까? 얘만 빼고 2만 빼고는 다 홀수죠. 그죠? 그러니까 20개 중에서 홀수인 소수가 나올 확률은 20분의 7입니다. 근데 이미 홀수라는 사건은 일어났으니까 그걸로 나눠준다 이거죠.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얘는 10이 되니까 10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되시죠?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홀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꺼냈더니 홀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건 뭡니까? 표본 공간이 홀수들의 집합이 된 거예요. 그죠? 11, 13, 15, 17, 19. 총 몇 개입니까? 10개죠, 10개. 이 중에서 그것이 소수일 확률이니까 이거 중에서 소수인 것을 골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7개, 10분의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시정지 누르고 꼭 풀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표는 H고등학교 2학년 일반 학생 30명에 대하여 성별로 안경을 쓴 학생 수와 안 쓴 학생 수를 조사한 것이다. 물으면 답해라. 지금 안경을 썼냐 안 썼냐,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총 4개의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죠. 자,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 총 14명이죠. 안경 쓴 학생. 그러면 전체 14명. 전체가 30명이 아니야. 아니, 그죠? 전체가 14명이 되는 거예요. 남학생 중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 14분의 5네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표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뭐 남학생일 사건을 A라고 하고 뭐 안경을 쓸 사건을 B라고 해서 그 조건부 확률 형태로 이 식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일 사건을 A라고 하고 안경을 썼다는 건 이제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쓸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죠? 남학생 중에서 안경 쓸 확률.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얘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야? 남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 쓴 사람의 확률은 전체 30명 중에서 5명밖에 안 됩니다. 그걸 뭘로 나눕니까? 이미 일어난 확률, 즉 남학생일 확률. 이거는 30분의 14죠. 이렇게 나눠줘서 30, 30 지워주고 나면 14분의 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표에서 바로 이거 의미를 찾아낼 수 있으면 굳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안경을 안 쓴 학생 중에서 한 명 뽑을 때 여학생을 확률. 이것도 마찬가지죠. 굳이 뭐 공식 이용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안경을 안 쓴 학생은 이거잖아요. 총 19명이죠. 19명 중에서 뭐야? 여학생 10이죠. 19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표로 이게 구성이 되면은 이 조건부 확률 구하기는 굉장히 쉽다. 그래서 우리가 표로 구성이 되면 그 표를 그냥 이용하면 되고, 사실 표로 구성이 안 된 경우도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이런 공식을 사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공식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될 땐 또 이용해야 돼요.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1번. 3장의 당첨 복권이 들어있는 10장의 복권에서 갑과 을이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뽑은 복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 1번. 갑과 을이 모두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은 얼마냐? 자, 갑이 당첨될 확률, 당첨된 사건, 갑이 확이 아니고 당첨. 갑이 당첨되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을이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갑과 을이 모두 당첨 복권을 뽑는다는 것은 곱사건이죠. A, B입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곱셈 정리해서 일단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그죠? 그걸 두 개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갑과 을이 순서대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먼저 뽑으려면 을에 상관없이 지금 갑이 뽑으려면 10장 중에서 3장이 당첨 복권이니까 얘는 10분의 3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갑이 이미 당첨이 된 상태에서 을이 당첨이 되는 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은 지금 10분의 3의 확률이 일단 맞았다고 가정하면은 뽑은 복권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9장의 복권 중에서, 그죠? 9장 중에서 지금 2장만이 당첨 복권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10장 중에 3장이 당첨 복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지금 A가 가져갔단 말이지. 그래서 갑이 가져갔으니까 을이 당첨 복권을 뽑게 되는 확률은 9장 중에 2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5분의 1이다. 이런 확률이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꼭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이야. 갑은 그러면 갑이 뽑던 말던 을이 뽑을 확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얘를 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갑은 상관없이 을만 딱 이거 추첨을 하면은 간단합니다. 그죠? 10분의 3이겠죠? 근데 갑이 먼저 뽑은 다음에 을이 뽑는단 말이야. 그럼 갑이 당첨 복권을 가져간 경우랑 가져가지 못한 경우랑 을이 당첨될 확률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는 갑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갑이 지금 당첨 복권을 뽑는 사건이 A고 을이 당첨 복권을 뽑는 사건이 B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 지금 B거든. 요거 전체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전체라고 하는 것은 A와 겹쳐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요 부분, 빨간 부분이죠. 빨간 부분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요. 요 녹색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건 녹색으로 쓸게요. 똑같은 색깔로 녹색 부분은 A가 아니면서 B인 거죠. 이거는 그죠? A가 아니면서 B여야 된다. 두 가지가 다 만족돼. A가 아니기도 하고 B여야 하기도 하고. 얘는 뭐 A기도 하고 B기도 하고. 요 두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얘 또는 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A 캡 B, A와 B 교집합, 뭐 곱사건은 앞에서 이미 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입니다. 15분의 1이라고 구했어요.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말이죠. 지금 얘 구한 것처럼, 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와 곱하기 P, A 6건 하에서 B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사실은 얘는 이제 이렇게 구해도 되죠.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P, B. 그죠? 곱하기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의 6건. 얘로 구해도 되고, 얘로 구해도 되고. 이거 두 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구하기 편한 걸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아요. 즉 A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든 말든 어쨌든 A, B 순서란 말이야.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A의 6건의 확률, 아까 A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이었잖아요. 당첨 복권이 3장이니까 당첨이 안 될 건 10분의 7이겠지. 그죠? 그 상황에서 자 이제 한 장 뽑아가고 다시 넣지 않으니까 9장 남은 상태죠. 9장 남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나야 돼요. 즉 당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꽝이 나왔기 때문에 당첨 복권이 여전히 3장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30분의 7이네. 30분의 7. 그죠? 그래서 얘는 15분의 1 더하기 30분의 7이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30으로 통분해서 2 더하기 7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30분의 9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3으로 나눠서 10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첫 번째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 A가 일어나고 A라는 그 시행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걸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필수예제 11번은 이 말하자면 곱셈 정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 예제 자체를 여러분이 아예 좀 외워두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밑에 있는 유제 꼭 풀어보시고 나서 다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9번. 여기서는 앞에 문제랑 비슷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표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표를 우리가 만들면 돼요. 어떤 PC방에서 A, B 두 회사에서 생산된 LCD 모니터를 3대5의 비율로 구매했다. A, B 두 회 생산된 LCD 모니터 중에는 각각 3%, 2%의 불량품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 PC방에서 구매한 LCD 모니터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회사에서 생산됐을 확률을 구해라. 자, 지금 기준이 뭐죠? 제작사, 제작사, 그 다음에 불량 여부.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작사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어. 불량 여부는 불량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인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요. 근데 이제 이게 비로 나와 있으니까 총 원래 몇 대였는지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걸 임의로 그냥 어차피 비율 구하는 거니까 임의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A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30대, B 회사에서 50대, 이거 뭐 3대 5죠. 그냥 3대 5대 해도 되지만 근데 3% 2% 불량이 있다고 했으니까 30개 중에 3%면은 뭐야 이거 0.9니까 이거를 300개 500개로 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9개가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2%가 불량이니까 몇 개입니까? 10개가 불량인 거죠.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정상일 테니까 300에서 9를 빼가지고 291개, 500개 중에서 10개 빼고 490개가 정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불량품은 총 19개, 정상품은 요거 다 더하니까 몇 개야 이거? 700, 그죠? 81개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딱 300개 500개 생산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B로 구하는 거니까 대충 이 정도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조건부 확률이냐면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 택한 게 불량품이래. 불량품이라는 걸 이미 안 되는 거야. 이걸 이미 안다는 겁니다. 이거 중에서 A 회사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그러니까 19분의 9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조건부 확률 공식만 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좀 힘들어요. 물론 그게 가능하긴 하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책에 그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는 보시고 따라서 써보는 건 좋은데 표로 만들 수 있는 건 표로 계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밑에 유제도 마찬가지로 표를 만들어 보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10번. 주머니 A에는 검은 공 2개, 흰 공 4개 들어있고 B에는 검은 거 3개, 흰 공 3개 들어있다. 자, 임의로 주머니 하나를 택하여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검은 공이 1개, 흰 공이 1개 나왔을 때 그것이 주머니 B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자, 이런 것은 이제 표로 구성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요. A가 있고 B가 있고 그 A에는 검은 공 2개, 검은 공을 우리가 X라고 표시합시다. 흰 거를 동그라미라고 표시하죠. 그리고 B에는 검은 공이 3개, 흰 공도 3개. 똑같이 6개씩 있는데 이제 구성비가 다른 거죠. 자, 임의로 하나를 택해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검은 공이 1개, 흰 공이 1개 나왔다. 자,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한 거죠. 그 중에서 B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검은 거랑 흰 게 하나씩 나오는 사건, 이걸 우리가 사건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Y라고 합시다. B에서 나옴.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X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서 Y,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조건방일 공식에서 요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라고 하는 확률, 그러니까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나오는 거는 여기서도 그럴 수 있고 여기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요 확률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X에서도 나오고 Y에서도 나오는, 아니 X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X도 일어나고 Y도 일어나는 거, 또는 이 그 A에서 나오는 거 말고 B에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 이게 지금 B에서 나오는 거고 A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A에서 나오는 거는 B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니까 얘가 나오긴 하되 요거 6건인 거죠. 자, 요거 두 가지 합친 게 사실 이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X는 그대로고 Y가 되거나 Y 아닌 게 되거나 하는 거 합친 게 전체적으로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중에서 요거의 비율을 구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딱 요게 되는데, 요걸 여러분이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식이 요 문제의 핵심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임의로 주머니 하나를 택하는 거니까 이걸 택하냐 이걸 택하냐 하는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택해서 여기서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나올 확률은 일단 주머니를 B 주머니를 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중에서 얘 하나 뽑는 건 어떻게 됩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검은 거 3개 중에서 1개, 흰 거 3개 중에서 1개, 이거죠. 이 확률입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한번 여기 더 써주고요. 그죠? 이렇게 플러스 뭡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나올 확률을 또 써줘야 되는 거죠. 역시 6개에서 2개 뽑는데 2개 중에서 1개, 4개 중에서 1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은 뭐 단순 계산이죠. 양변 위아래에 똑같이 2를 곱해서 이게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조합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3, 3이니까 이건 9고요. 요거는 6, 5, 그 다음에 2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3. 그래서
5분의 3이 되죠. 5분의 3. 9도 지워지니까 5분의 3. 그래서 위에 건 5분의 3이고 밑에 건 뭡니까? 요거 똑같이 그대로 계산해서 5분의 3, 요 2분의 1을 다 없앤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역시 6, 5, 2에다가 얘는 2 곱하기 4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3 해서 이거는 약분되는 게 없는데 15분의 8이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이제 15로 통분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 3 곱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되죠. 15분의 3 곱하기 3 해서 15 다 지워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3, 3, 9, 9 더하기 8은 17. 그래서 17분의 9가 되겠다. 계산 되시겠습니까? 예. 꼭 연습해 보셔야 되고 요 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px라고 하는 것을 x캡 y하고 x캡 y의 여사건하고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표로 구성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공식을 처음에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